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전기차 16종, 하이브리드차 6종 등 모두 22종입니다. 예상대로 모두 미국 회사로 테슬라와 쉐보레, 포드와 캐딜락이 제조한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역시 크라이슬러와 링컨, 포드와 지프의 모델만 포함돼 모두 미국 차였습니다. 아직 북미 지역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의 전기차 역시 모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대상이던 BMW와 제네시스, 닛산의 전기차도 이번에는 제외됐습니다. 보조금은 세액공제 형태로 총 7,500달러가 지급되는데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3,75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IRA의 주요 조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세부 지침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 차량 판매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면 한국에 사과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사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고 본질적으로 범죄여서 법무부가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한미 국방장관이 최근 통화에서 문서가 주작됐다는 것에 동의했다는데 위조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 문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2달 새 벌써 3명째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멈춰서고 들것을 든 구급대원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섭니다. 새벽 1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 한 30대 여성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관문엔 수도요금 독촉장이 붙어 있습니다. 행업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안 되니까 죄송하다. 그럼 괜찮다. 숨진 여성은 이 일대주택 161채의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습니다. 재작년 9월 전세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 재계약했지만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 아래여야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이렇게 사망하신 분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지금 경매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 경매 기일은 아직 안 잡혔어요. 아마 올해 안에는 나가야지 되겠죠. 이 아파트 전체가 경매에 넘겨져 50여 세대 다른 세입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찰은 유서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km 떨어진 오피스텔. 지난 14일 이 집에서 친구와 함께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만 원만 보내달라고 할 만큼 생활고가 극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였습니다. 보증금 9천만 원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건 3,4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근처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인천 건축왕 피해자 가운데 첫 사망자였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전세 사기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 좋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도 요청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요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지속된 논의는 어제 아침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의 일입니다. 당 내에서도 이미 합리적 의심을 넘어 강한 확신에 이르렀다. 송 전 대표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MBC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와 전화했다며 이번 주말쯤 귀국 일정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부패정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게이트 제보센터를 설치해 고발을 받겠다고 나섰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재작년 전당대회에서도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 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정의당 역시 사과와 송 전 대표의 귀국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후진적 비리에 대해 싹을 도려내고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어서 출근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까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남부지방 등이 5에서 40mm, 충청도는 최대 60mm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한 일부 지역은 비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고됐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풍 영향으로 간판이나 현수막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되면서 바다의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다 안개까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